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여러분. 저는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에서 복지 상담을 맡고 있는 박성우 상담사입니다. 이 길로 들어선 지도 어느덧 14년째네요. 처음에는 단순히 상담 업무라 생각하며 시작했지만 지금은 제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웃음과 눈물 속에서 살아온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속엔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현실과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매달 기초연금 34만 8천 원만 받고 계신가요? 나는 그냥 그게 다인 줄만 알았지. 이 말씀 어르신들께 정말 자주 듣습니다. 정말 그것뿐일까요? 놀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기초연금을 받으시면서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지원을 받는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의 각종 추가 혜택이 더해져서 매달 104만 원 이상을 수령하고 계신 거죠. 정말요? 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이런 반응 저는 너무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알려줄 사람도 물어볼 창구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 9월 아산시에서 올라오신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께서 상담을 오셨습니다. 나는 기초연금만 받아. 다른 건 바라지도 않아. 복잡하고 귀찮고 그 말에 제가 조심스레 몇 가지 제도를 설명드렸죠. 처음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던 분이 어느새 눈이 커지시고 이런 게 있었어요? 라며 놀라워하시더군요. 결국 기초연금 외에도 생활바우처, 통신비 감면, 전기요금 할인, 노인 일자리 수당까지 안내드렸고 신청을 도와드린 후에는 매달 약 7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야기만 들으면 운이 좋은 예외적인 경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너무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왜일까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보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서입니다. 각 제도마다 담당 기관이 다르고 신청 방식도 제각각입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선 뭐부터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어떤 복지관에서는 자기 기관 소관이 아닌 제도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 고 선을 긋기도 하고 주민센터에서도 담당 부서 외의 정보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정부는 알아서 신청한 사람만 드린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산 부담이 이유입니다. 모든 어르신이 추가 혜택을 다 받기 시작하면 예산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도는 조용히 존재하고 조용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찾는 사람만 찾을 수 있게요. 하지만 이건 불공평한 일 아닐까요? 나는 몸도 아프고 나이도 많은데 이런 건 젊고 똑똑한 사람들만 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어르신. 바로 그 생각이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복지제도는요, 찾아가는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혜택은 멀어지고 맙니다. 생각해 보세요.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고 있다면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기초연금은 시작일 뿐입니다. 국가가 드리는 최소한의 기본이죠. 정말 삶을 바꾸는 건 그 위에 더해지는 추가 지원들입니다. 그걸 받지 못하면요. 한 달 70만 원, 1년에 840만 원, 5년이면 4,200만 원입니다. 이 돈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책자나 인터넷 검색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지난 14년 동안 발로 뛰며 직접 경험하고 어르신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쌓아온 진짜 사례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단순히 있다더라는 수준이 아닌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주의해야 하는지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정말 늦기 전에 말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그런데 어르신, 이렇게 좋은 정보들이 왜 그동안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사실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혜택이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모르고 계실까? 답은요?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동시에 복잡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복잡한 신청 절차입니다. 혜택마다 운영하는 기관이 다르고 신청 방식도 천차만별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하는 것도 있고 콜센터에 전화해야 하는 것도 있으며 심지어는 직접 주민센터, 구청, 복지관을 찾아가야만 신청 가능한 것도 있죠. 요즘은 스마트폰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지만 앱 사용법이 익숙치 않으시고 전화 연결은 어렵고 직접 방문은 체력이 부담스럽고 결국은 어렵다, 복잡하다 하시며 시작도 못하고 포기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상담사나 담당자도 모든 걸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주민센터 직원, 복지관 상담사분들도 자신이 맡은 제도 외에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비는 통신사에서,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노인 일자리는 노인복지관에서 따로따로 운영하다 보니 한눈에 전체 혜택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제가 상담 중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겁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거 다 알려달라니까 직원이 연금이랑 긴급복지만 얘기하고 말더라고요.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는 자격이 없을 것 같아서입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더 어려운 사람이 받아야지. 나 같은 사람이 뭘 더 바라겠어.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고 양보하시는 어르신들의 마음, 정말 존경스럽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복지라는 건 말이죠.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은 그저 머나먼 이야기일 뿐입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라가 정합니다. 하지만 받을지 말지는 어르신의 결정입니다. 게다가 요즘은요. 연금 수령자라는 이유만으로도 신청 가능한 제도가 늘고 있고 소득 재산 기준도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생활 바우처 관련 기준도 한층 완화될 예정이라고 하니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복잡한 준비 서류입니다. 신분증은 기본이고 수급자 증명서, 통장 사본, 건강보험증 등 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제각각입니다. 어떤 곳은 직접 방문이 필요하고 또 어떤 곳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습니다. 이쯤 되면 에이, 그냥 지금 받는 거나 받을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런 복잡함 속에 숨어 있는 지속적인 혜택입니다. 많은 제도는 한번 신청만 해두면 이후로는 별다른 절차 없이 장기적으로 자동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전기요금 감면, 통신비 감면이죠. 실제로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시는 한 어르신은 딸이 대신 통신비 감면을 신청해 드렸는데요. 그 뒤로 매달 3만 5천 원씩 자동으로 할인되고 계십니다. 1년이면 42만 원입니다. 단 10분 전화 한 통으로 말이죠. 이런 혜택 앞으로는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왜냐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0%를 넘어섭니다. 정부도 이런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도가 정말 필요한 어르신들께 닿지 못한다면 그건 단지 정보 부족이 아니라 삶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알고 있는 분과 모르는 분 사이의 차이. 한 달이면 70만 원, 1년이면 840만 원, 5년이면 거의 4천만 원입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차이가 아니라 삶의 질 자체를 가르는 벽입니다. 그 벽을 허물기 위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어르신이 그 첫걸음을 디디는 주인공이십니다. 저는 오늘도 그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정보의 장벽, 절차의 장벽, 심리적 장벽까지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에 맞는 정보를 전하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차근차근 풀어드리며 무엇보다도 어르신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당당한 자신감을 심어드리기 위해 저는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어르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혹여 지나쳐버린 혜택이 있다 해도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천천히 챙겨나가시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한 달에 70만 원의 차이라도 1년이면 840만 원입니다. 10년이면요? 무려 8,400만 원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어떨까요? 자녀 결혼 자금으로 보태실 수도 있고, 손주들 학원비나 유학 자금에 보탬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오롯이나 자신을 위한 요양 서비스, 건강검진, 여가 활동, 문화생활 비용으로도 충분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혜택을 누리고 있고, 또 누군가는 전혀 모른 채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안타까운 간극을 줄이고자 오늘 이 자료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형식적인 정보가 아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실전 정보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복지 현장에서 14년 넘게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알려드리기만 하면 어르신들은 반드시 행동하신다. 문제는 그동안 그걸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호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조금의 누락도 없이 가장 명확하고 쉽게,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릴 생각입니다.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어디로 전화하고 어디를 방문해야 하는지, 심지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까지 이 글 하나로 모두 확인하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복잡한 절차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항상 어르신의 입장에서 안내드립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조건만 충족하신다면 어르신도 충분히 월 100만 원 가까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일부 특수한 분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누구나 해당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남아있다면 그 생각부터 바꿔보세요. 이미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단지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고 계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이웃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꼭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이건 절대 혼자만 알고 지나칠 수 없는 정보입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챙겨야 할 이야기입니다. 작은 나눔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변화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죠. 제가 예전에 직접 만났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던 늦가을이었고 한 어르신께서 마을에 관 벤치에 앉아 우연히 누군가 두고 간 복지 안내 책자를 펼쳐보고 계셨습니다. 이런 게 있었네? 그 짧은 호기심이 상담으로 이어졌고 그 상담은 결국 그분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생활지원 바우처, 통신비 감면, 전기요금 할인, 노인 일자리 수당, 문화 바우처, 의료비 경감까지 무려 6가지 복지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되신 거죠. 며칠 후 그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책자 안 봤으면 난 아마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야. 그 목소리와 표정이 아직도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꼭 주변 어르신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이건 혼자만 알고 지나칠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이웃과 나누고 가족과 공유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알고 있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모르는 누군가도 함께 걸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왜 정부는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죠? 당연한 질문입니다. 사실 정부도 이런 정보의 존재를 숨기지는 않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고 각 지자체 웹사이트에도 공고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정보에 도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페이지를 뒤지고 조건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어떤 제도는 클릭 몇 번 만에 사라져 버리기도 하죠. 무엇보다 누군가 직접 나서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구조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뒤엔 복잡한 정치적, 행정적 현실이 얽혀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행정 부담은 크며 젊은 세대와의 세대 갈등도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복지 제도는
조용히 운영되는 구조로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먼저 찾는 사람만이 그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지만 어르신, 그 어떤 제도도 어르신의 잘못이 아니고 그 정보를 놓친 것도 어르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몫이며 어르신은 그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신 겁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닙니다. 젊은 시절 온 힘 다해 일하시고 세금을 내시고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떠받치며 살아오신 어르신들께 국가가 응답해야 할 정당한 약속입니다. 그러니 더는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꼭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고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저와 함께 걸어가 보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혜택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정부는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참 복잡하고도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산 문제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만약 모든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이 추가 혜택까지 전부 신청해서 받게 된다면 그 막대한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이쯤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은 약 650만 명에 달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수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650만 명의 모든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 외에도 각종 바우처, 요금 감면, 노인 일자리 수당 등을 매달 70만 원씩 추가로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해 보면 한 달에 약 4조 5천억 원, 1년이면 무려 54조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2025년 복지부 전체 예산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그것도 단 하나의 항목에 불과한 복지 지원에서요.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모든 어르신들이 일제히 이 혜택을 받아간다면 예산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통제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복지 제도들이 대대적인 홍보 없이 조용히 운영되는 겁니다. 찾는 사람만 알아서 챙겨가라 는 구조가 자리 잡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구조를 접한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왜 이런 건 미리 알려주지 않았냐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모두가 몰리면 행정이 마비될 수 있다 는 걱정이 깔려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대 간 갈등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우리는 국민연금도 못 받을 것 같다. 국가가 노인들만 챙긴다. 이런 식의 불만을 자주 표출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만약 실제로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이 매달 100만 원 이상을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언론과 여론에서는 세금 부담만 늘어난다 는 비난이 일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복지 제도는 부처별로 나뉘고 명칭도 제각각이고 대상도 달리 운영되며 전체 금액이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분산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교통비 감면은 지자체, 문화바우처는 문화체육관광부, 통신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요금은 한전, 노인 일자리는 고용노동부가 각각 따로 운영합니다. 그렇다 보니 어르신들께서는 이걸 다 합치면 얼마나 되는지조차 감이 오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의도와 현실이 맞물려 만들어진 행정구조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행정적 부담입니다. 만약 정부가 방송, 신문, 유튜브 등 모든 채널을 통해 지금 신청하시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기간에 수십만 명의 어르신들이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관, 통신사 대리점, 한국전력지사에 몰려들게 됩니다. 그 결과는요. 서류 제출 지연, 전산 마비, 대기시간 폭증, 상담 인력 과부하, 말 그대로 시스템이 멈추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기초연금 대상 확대 발표가 나자
일부 주민센터 앞에는 새벽부터 수십 미터씩 줄이 늘어섰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조용히 아는 사람만 찾아서 받는 구조를 선호합니다. 이는 급격한 행정 폭주를 피하면서 정말 필요한 분들만 받게 하려는 은근하고 조심스러운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만 보면 그럼 결국 어르신들이 불리한 거 아닌가요? 하는 질문이 당연히 떠오릅니다. 정답은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고 먼저 챙기는 사람이 진짜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복지제도는 기다리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찾아보는 사람에게만 열려있는 문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런 구조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은 지금부터라도 알아보고 움직이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하나 가장 쉬운 방법으로 천천히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조의 이면에는 정부의 복지 철학, 즉 선별복지라는 큰 원칙이 존재합니다. 예산이 무한정 있을 수 없기에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 보편복지보다는 정말 절박한 분들께 집중하는 선별복지를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복지제도는 누구나 손쉽게 신청해서 받기보다는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요건을 버텨낸 분들만이 마침내 문을 통과하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듣기엔 냉정하지만 예산이라는 현실 앞에 만들어진 필연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예산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정부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제도는 복잡한 온라인 신청 절차, 현장 방문, 신분증 외에 여러 서류까지 요구하며 한두 번 신청 시도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청을 포기한 분들이 정작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이라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은 단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상담사들이 그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인 계산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공약을 내세우는 장면, 뉴스나 거리 유세에서 자주 보셨을 겁니다. 어르신 교통비 전면 지원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하겠습니다. 건강관리 바우처 새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공약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시행 중인 혜택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다 보니 정치인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제도를 굳이 드러내기보다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포장해서 내놓는 것이 유리한 전략이 되는 겁니다. 만약 어르신들께서 아니, 이거 우리 동네 복지관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요? 라고 알고 계신다면 공약으로서의 효과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기존 제도는 조용히 유지하면서 눈에 띄는 새로운 이름의 공약을 반복해서 내놓는 현상이 반복되는 겁니다. 또한 이런 혜택들에는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통신사, 전력회사입니다. 이들 기업은 정부와 협력하여 어르신들에게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할인해 줄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들게 되죠. 물론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참여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게 되면 기업에서도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정 수 이상의 지원은 어렵다든지 기간을 제한하거나 지원 가능 연령이나 조건을 정밀하게 조정하는 식으로 기업도 자기 나름의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듯 정부든 기업이든 각각의 사정과 현실적인 이유들이 얽히면서 복지 혜택이 알려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혜택들이 결코 불법도 아니고 특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자격 기준과 신청 절차를 따르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즉,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음에도 제대로 알지 못해 놓치는 분들이 많다는 게 문제인 거죠. 특히 요즘처럼 디지털 기술 중심으로 행정이 바뀌어 가면서 인터넷, 모바일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더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상담사,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보를 단순히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 신청을 함께 도와드리고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기관 연결까지 해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서도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할 때입니다. 누가 알아서 챙겨주겠지. 나는 해당 안 되겠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받을 수 있을 때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혜택들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 예산 상황, 정치적 환경, 혹은 제도 개편 등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조건이 바뀌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드립니다. 받을 수 있을 때 꼭 챙기셔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즘 들어 복지 혜택들의 신청 조건과 절차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전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간단히 서류 한 장 내면 되는 수준이었던 것이 이제는 인터넷 인증, 건강보험료 확인, 자산 기준 증명까지 요구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신청 방식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고요. 심지어 어떤 제도는 모바일 전용으로 바뀌면서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은 아예 접근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 말은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조건이 더 까다롭게 바뀔 가능성도 커지고 서류나 절차도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받을 수 있을 때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진 않으셨나요? 나는 아직 괜찮은데 더 어려운 사람들이 받아야지. 이런 거 받는 게 왠지 부끄럽다. 나라의 짐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요, 어르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젊은 시절 내내 일하시고 세금 내시며 나라의 경제와 사회를 지탱해 오신 분들이 바로 어르신들이십니다.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차례인 것입니다. 나라가 만들어 놓은 제도 안에서 정해진 자격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당연히 그리고 떳떳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양보한다는 어르신들의 마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복지 예산은 정해져 있는 금액을 나눠 먹는 구조가 아닙니다. 쓰는 사람이 있는 만큼 배정되고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예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꼭 챙기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제부터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께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혜택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면 매달 약 29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참여 우선권이 주어지며 환경정비, 급식보조, 등하굣길 도우미 등 체력에 맞는 공익형 일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 30시간 활동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신청은 주민센터나 가까운 노인복지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요금 할인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전기요금을 특별 감면해주고 있으며 특히 여름과 겨울에는 추가 할인이 적용됩니다. 콜센터 123번 또는 인터넷 한전 사이버 지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통신비 감면입니다. 모든 통신사 KT, SKT, LG유에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만 5천 원까지 휴대폰, 인터넷, 집전화 요금 감면을 제공합니다. 통신사 대리점 또는 1523번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수급 확인서를 제출하고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중교통비 절감입니다. 65세 이상이시면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교통카드를 통해 요금이 대폭 할인되거나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교통카드 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의료비 경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 할인, 만성질환 진료비 지원, 건강검진 확대 등 의료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병원 접수 시 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문화 바우처입니다.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약 3만 원 상당의 문화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이 바우처는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어르신들의 문화적 소외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바우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일부는 월 18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생필품, 약국, 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물성 바우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복지부서에 신청 가능하며 대상은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혜택들을 모두 활용한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이 모 할머니께서는 기초연금 34만 8천 원에 노인 일자리 29만 원, 전기요금 할인 2만 원, 통신비 감면 3만 5천 원, 교통비 절감 5만 원, 의료비 할인 8만 원, 문화바우처 3만 원, 생활지원 바우처 20만 원 등 총 104만 원이 넘는 월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부산의 김모 할아버지의 경우도 유사한 방식으로 총 102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고 계시죠. 이처럼 기초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셨던 분들도 알맞은 추가 지원을 받으신다면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상담을 받으셔도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또는 자녀나 손주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한번 신청해두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제도도 많다는 점입니다. 물론 일부는 해마다 갱신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은 초기 신청만 잘하면 이후는 편리하게 관리됩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주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복지관, 주민센터, 가까운 상담사들이 함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그동안 일하시며 기여하신 세금, 이제는 다시 돌려받으셔야 할 시기입니다. 자격이 충분하시니 이제는 당당하게 챙기셔야 할 때입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어르신의 권리는 기다리지 않습니다.